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가들의 과대망상을 응원하는 창업가를 위한 채널 창업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대망상TV의 데이빗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경험한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창업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자영업이라 불리는 일반 창업의 영역,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랜서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타트업 창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일반 창업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가진 창업 형태고요. 보통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의 창업입니다. 매장을 오픈하려는 개인이 부푼 꿈을 안고 가게 이름과 운영 방법을 결정해서 원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오픈하는 창업 형태죠. 이때 업종과 매출에 따라서 사업자의 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때 이런 형태로 매장을 오픈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소소하게 자급자족할 만큼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운영 철학, 노하우를 가지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점포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일 거예요. 이들은 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데는 수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자금도 꽤 있고 장사는 빨리 하고 싶은데 시행착오 없이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합니다. 소위 대박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운영 철학과 노하우,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재료 등을 공급하는 대신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운영하는 형태죠. 상대적으로 매장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적은 분들이 리스크가 적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많이 선택합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는 19만 445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대박나는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심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창업 전문가들과 아주 손쉽게 컨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창업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역마다 대박나는 업종과 상권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업 컨설팅 회사랑 계약된 사람들일 거고 이러한 창업 컨설팅 회사도 정말 많죠. 이 창업 컨설팅 회사는 점포 확장을 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매장을 오픈하고자 하는 창업가들 사이에서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창업가들에게는 매장을 오픈해주는 대신에 보수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점포를 확정해주는 조건으로 성공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매장인데요. 이 매장이라는 부동산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변합니다. 이 부동산은 사업을 접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데 여기서 창업 컨설턴트는 업종을 불문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가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적당한 수수료로 매장을 좋은 가격에 잘 팔아주겠다고 현재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록되는 매물들은 신규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소개가 되고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발생되는데 그건 바로 컨설턴트가 산정하는 매장에 대한 가치예요. 매장의 가치에 대한 겁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권리금이라는 상도가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들거나 마음이 떠가지고 사업을 접으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권리금을 야금야금 깎아내리고 또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는 이 권리금을 부풀려서 말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블루오션이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업은 하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귀찮은 사람들과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접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직접 부동산이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발품 파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프리랜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돼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훨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겠죠? 이들은 특정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고 전문성을 갖춘 이들은 기업과의 전속 계약 여부로 1인 기업형 또는 소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형태는 만년 아르바이트형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이 곧 브랜드가 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에 귀천은 없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한 건당 억 단위의 보수를 받기도 한다니 놀랍기만 하죠. 이들은 스스로를 PR하고 능력을 검증해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아갑니다.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물론 밤낮 없이 일할 때도 있겠지만요. 프리랜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프리랜서들은 배달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외에는 말로 설명하기 귀찮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신이 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프리랜서로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수많은 프리랜서 생태계에서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많은 프리랜서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고 똑같이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플랫폼인데 프리랜서 생태계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이 플랫폼의 발전은 마치 지난 역사 속의 불과 전기의 발견, 또 증기기관과 원자력,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처럼 커다란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꽤나 할 말이 많아서
2탄을 준비할 예정이라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조금 전에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봤죠. 예를 들면 쿠팡, 토스, 배달의 민족, 배틀그라운드, 야놀자, 마켓컬리, 옐로모바일 같은 생태계요. 하나쯤은 아시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이들의 눈에는 단순한 불편함 속에 숨은 이 연결이라는 문제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이겠죠. 이전에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프리랜서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찾고 또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는지 허접한지도 모르는데 좀 검증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와 니즈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작은 신생 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현해내는데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해져서 실제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면 마치 철인 3종 경기를 한다는 각오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조금 정리해보면 돈과 자문 그리고 업무 관련된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로 추격해볼 수 있겠어요. 회사를 만들면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기업 경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도와주거든요. 2020년 중기부 예산은 13.5조 원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서 불씨를 살려주려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후로 이 사람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의 타이틀을 붙이고 여러 곳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창업 유관기관 그리고 은행과 민간 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형태도 창업 자금과 공간, 네트워킹과 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주는 형태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도 내가 창업 자금 받아줄 테니까 받으면 성공 보수 좀 나눠줘 라고 하는 브로커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길. 추가로 무자본 창업이라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창업은 어떤 식으로든 시간과 노력과 돈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창업 생태계는 크게 프리랜서와 일반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 정도로 구분되고 이해 관계자도 각각 다른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빠른 인프라와 국가의 지원이 많아서 나름 창업하기 좋은 국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 하든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걸로 즐기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제가 조금 많이 줄이긴 했지만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